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욕투 디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라는 상업시설 투자 방법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을 합니다. 5월 중순 정도? 그런데 오피스텔은 등기 때까지 못 팔고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상업시설 얘기만 할 거고, 이 사업지가 예전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 있던 곳으로 위치는 일단 진짜 좋습니다. 청량리 여기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 제가 이번에 영상 분량을 조금씩 잘라서 나뉘어서 올려드릴 텐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등 대한민국에서 신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호구 취급을 절대 안 당하십니다. 진짜. 이거 안 보고 가면 호구 취급 당해요, 여러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당연히 이 땅 주인은 있겠죠. 신축 부동산 분양하는 땅 주인을 보통 이렇게 시행사라고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시행사는 누굽니까? 바로 조합원들이 되겠죠. 조합들. 이 시행사가 건물 건축 전부터 모든 행정 절차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입주가 될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가 바로 이 땅 주인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건물 올리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이 시공을 했다, 그러면 브랜드가 레미안이 따라가는 거고, 현대가 시공을 했다, 그러면 브랜드는 당연히 힐스테이트가 따라가겠죠. 이 시행사랑 시공사랑 같은 회사일 수도 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현장이 이 시행사랑 시공사가 다릅니다. 많이들 이 시행사랑 시공사랑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분양하는 고양 덕은지구에 DMC 자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분양가가 엄청 비싸서 지금 욕뜨고 있습니다. 누가 욕들어요? GS 자이, DMC 자이, GS 건설을 욕하는데, 여러분 욕먹을 거는, 욕먹을 대상은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됩니다. 시공사가 도대체 뭔지예요, 뭔지. 물론 약간 죄는 있어. 그래도 분양 가격을 비싸게 때린 시행사 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건축만 그냥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 없이 문제 없이 잘 짓잖아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이랑 법적 책임이 별로 없어요.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시행사랑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 부동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신탁사입니다. 예전에는 신탁사 없이 시행사 자체에서 직접 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건축이 멈추고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기사 별로 없잖아요. 이 신탁사가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만 잘 된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행사랑 시공사랑 신탁사는 요즘에 신규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보면은 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분양을 해야겠죠. 누가? 바로 이 분양대행사가 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서 시행사는 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을 맡기고 용역비, 즉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함께 협업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양대행사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대면 상담 받을 때도, 그리고 인터넷 광고 보고 전화 상담 받을 때도 분양대행사 소속인 분양상담사를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분양대행사 말들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이 분양 영업 사원들이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대우 프로지오라든지 누구나 알만한 시공사나 시행사 회사의 명함을 파서 나 이 회사 소속이야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명함을 파서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저기 프로지오 가서 프로지오 명함 파서 프로지오 상품 팔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분양사 대행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한 분양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시공사들이 자체의 분양 상담 직원을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분양 직원을 그냥 아무나 막 뽑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분양 대행사들이 철새예요, 철새. 이곳저곳 막 옮겨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았으면 거기로 가야 하고요. 저기 독도에 있는 상가 분양을 대행을 맡았으면 또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지 분양 대행을 맡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그 물건만 좋다고 브리핑해서 팔아야 해요.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포장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상품 못 팔면 수수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저와 같은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은행 직원도 있고, 뭐 일반 개인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이 물건 팔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분양 대행사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 대행사 몫을 조금 빼서 저한테 수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분양 대행사 통하지 않고 시행사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한테 가는 수수료까지 다 제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시행사랑 이 분양 대행사랑은 협업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도 뭐 거의 대부분 이 분양 대행사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뭐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저랑 이 분양 대행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물건을 봤을 때 안 좋으면 안 팔아도 그만이에요. 괜히 손님들한테 쓰레기 같은 부동산 권했다가 나중에 뭔 욕을 얻어먹으려고. 물론 욕 먹을 거 알면서도 수수료가 나오니까, 이거 팔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좋다구나 하고 팔아먹는 부동산들도 진짜 많습니다.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저는 좋은 물건이랑 안 좋은 물건 이렇게 옥석을 가려내서 손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는 저처럼 못해요. 본인이 들어간 현장의 물건만 좋다고 브리핑 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의 숙명입니다. 바로 옆에 이 건물 바로 옆에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그 상품 단점을 말하면서 까야 돼. 안 좋다고. 그래야지 자기 물건을 팔아먹고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 분양 대행사들의 일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 건물을 뭐 지인이 됐든 일반 개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 건물을 추천하잖아요. 100% 믿지 마세요. 일단 100% 믿지 마시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분양 대행사 직원, 뭐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난 이 분양 대행사 직원이 자신 있게 나는 여기 소속이니까 누구보다 자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빼줄 자신 있어, 이런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코너에 101호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101호라는 상가가 있는데 여기 옆에 뭐 102호가 또 있고 뭐 뒤에 103호가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물건이 점포가. 그런데 누가 봐도 101호가 가장 좋습니다, 물건이. 그럼 여기에 다 몰리잖아. 다 서로 막 101호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거 101호 하나 팔면은 수수료가 1000만 원인데 이거 102호 103호까지 팔면은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101호를 포기시켜요. 중복돼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포기시키고
좀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포기시키고 이 103호 안 좋은 거 뒤에 있는 거 이 103호도 뒤에 있지만은 이것도 코너입니다. 예. 좋게 포장해서 판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손님을 분산시켜 102호 아니면 막 5층 하라 그러고 막 분산을 시켜야 돼. 예. 그래야지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고 이 분양 대행사 회사에서도 이 건물 이 회사는 이거 하나 팔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팔아야지. 예. 그게 목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분산시킵니다. 예, 요거 101호 뭐 사람 몰리면 막 분산시켜요. 2층이 좋다, 3층이 좋다, 지하도 좋다. 다 이렇게 좋게 포장해서 팔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분양대행사들은 이렇게 건물을 다 팔고 이 현장 떠납니다. 예, 그러면 손님이랑도 빠빠이, 예, 손님 고맙습니다 하고 끝. 그다음부터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현장 가서 또 그 지역 손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예, 부동산은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저랑 인연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은 그럼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돼. 사탕 발린 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여하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런 구조를 알면 어디 가서 정말 호구치고 안 당합니다. 뒤통수 뭐 눈탱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짧게 끊어서 이걸로 1편 끝내고 2편에서는 분양 대행사 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